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슈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5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에게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고 개인 투자자의 의욕도 꺾지 않아야 한다고 지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융세제 개편안에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으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 도입 시기를 연기하거나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을 올리는 방안으로 될 확률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금융세제 개편을 전면 보류하는 방안도 흘러나오고 있으나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내용입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전하였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또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은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하였으며 문 대통령은 이어 모든 정책이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2023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 투자에서 2천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얻으면 2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익에 대해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기획재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 자료를 토대로 이 범위에 해당하는 개인 주식 투자자는 전체 600만 명의 5% 정도라며 나머지 570만 명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지금보다도 더 줄어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에도 일각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유지된다는 이유로 증세라는 비판이 일었고 기획재정부는 그런 목적이 없다고 선을 그어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전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긴급 처방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개인 주식 투자자들이 이와 같은 반발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담이 높지 않았습니다. 250만원을 넘는 수익에 대해 일괄적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는 해외 주식과 달리 국내 주식은 양도세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지대였던 것입니다. 본래 대주주에게만 부과되었던 국내 주식 양도세가 향후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 주식 시장에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 주식으로의 이탈 가능성입니다. 국내 주식의 장점 중 하나는 해외 주식에 비하여 양도세 부담이 낮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밖의 장점은 냉정하게 미미한 편입니다. 해외 유명 기업과 국내 기업을 비교하면 해외 유명 기업이 매력도가 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해외 유명 기업들은 성장성, 확장성, 안정성은 물론 배당률도 높고 세계 시장에서의 영향력도 높습니다. 배당을 많이 주는 등 주주 친화적인 성격이기에 투자자들이 더 선호하는 것도 당연한데요. 만약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양도세가 같다면 동일한 조건에 비교 가능한 선진국의 해외 주식 투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즉, 국내 주식의 투자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도세 과세 확대 추세는 국내 주식 대비 해외 주식의 매력을 높이고 자금이 많은 큰손들이 국내 주식에서 이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 1988년 9월 셜리 쿠어 당시 대만 재무장관은 12년 동안 폐지됐던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이 세제 개편안 발표로 당시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랐던 대만 증시는 폭락하였습니다. 1988년 9월 24일 8,798포인트였던 대만 자치안 지수는 거래 19일 연속 하락해 같은 해 10월 20일 5,615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에 대만 정부는 주식시장의 역사적 급락을 막고 양도세 부과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수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